한국 역사에서 사만갑족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최고 명문가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남양홍 씨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가문인데요. 여기에는 아주 특별하고 좀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놀랍지 않나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문가 중 하나인데 시조가 그러니까 가문의 뿌리가 되는 첫 조상이 무려 2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가문에 시조가 둘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남양홍 씨를 둘러싼 아주 오래된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남양홍 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당홍이라고 부릅니다. 시조가 중국 당나라에서 온 학자 홍천하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토홍인데 이쪽은 고려시대 무관이었던 홍선행이라는 분이 시조입니다. 정말 다르죠? 한쪽은 중국에서 온 학자, 다른 쪽은 우리 땅의 무관. 대체 어떻게 하나의 성씨가 이렇게 다른 두 뿌리를 갖게 된 걸까요? 우선 역사도 더 길고 인구수도 훨씬 많은 당홍의 이야기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름에 사실 모든 힌트가 담겨 있어요. 당홍의 당자가 바로 그 유명한 중국의 당나라 당자거든요. 말 그대로 당나라에서 온 홍씨라는 뜻이죠. 뿌리가 대륙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사가 진짜 스펙터클합니다. 고구려, 신라, 고려, 무려 3개의 왕조를 거치거든요. 자, 보세요. 시조인 홍천하가 당나라에서 8학사 중 한 명으로 고구려에 왔어요. 그런데 정치적 혼란,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난 같은 걸 피해서 칠라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우면서 역사의 중심에 딱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오랜 세월 기록이 좀 사라져서 지금은 고려 개국공신인 홍은열을 실질적인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미스터리의 다른 한쪽이죠. 토홍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당원과는 완전히 다르게 토홍의 뿌리는 아주 단단하게 우리 한반도 땅에 박혀 있습니다. 이쪽도 이름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토홍의 토는 바로 흑토자예요. 이 땅의 홍씨라는 거죠. 당원과는 정반대로 자신들은 토착 혈통이라는 걸 아주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기념비가 바로 그 상징인데요. 자신들의 본관,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지역인 남양, 지금의 경기도 화성시죠. 이 땅과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조도 아주 다른데요. 당홍이 학자로 시작했잖아요. 토홍은 고려시대의 금오이 별장이라는 지금으로 치면 군 고위 간부 같은 존경받는 무관이었던 홍선행이라는 분을 시조로 모시고 있어요. 시작 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궁금한 게 이거죠. 중국에서 온 가문이랑 원래 이 땅에 있던 가문이 어떻게 같은 남양홍 씨라는 이름과 본관을 쓰게 된 걸까요? 도대체 진짜 이야기는 뭘까요? 이게 바로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역사적 수수께끼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그냥 우연히 다른 두 가문이 같은 동네에 살게 됐다. 둘째, 원래 있던 당홍이랑 구분하려고 새로 토홍이란 이름을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가장 유력한 설인데요. 원래 당홍의 한 갈래가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울 때 신분을 숨기려고 잠적했다가 나중에 토홍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지 않나요? 자, 그 뿌리가 당홍이든 토홍이든 중요한 건 이 두 가문이 힘을 합쳐서 조선 최고의 명문가, 바로 사만갑족의 반열에 올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역사에 미친 영향력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조선시대에 과거 시험 합격자 수만 봐도요. 왕족인 전주희 씨, 그리고 안동 권 씨, 파평 윤 씨 다음에 바로 남양 홍 씨예요. 전국 4등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최고 벼슬인 정승을 두 계파 합쳐서 무려 10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나라를 이끌었던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소설 홍길동전 있잖아요. 그 주인공 홍길동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인물이 바로 남양홍 씨인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실존 인물 홍길동이 폭군으로 유명한 연산군이랑 인척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의 이복형이 자기 딸을 성종의 후궁으로 들여보냈거든요. 와, 정말 소설과 현실, 그리고 왕실이 이렇게 연결되다니 신기하죠? 통영 쪽에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간 천재가 나옵니다. 바로 실학자 홍대용인데요. 이분이 18세기에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지구가 스스로 돈다, 그러니까 자전한다는 것과 심지어
우주에는 외계 생명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도 못할 그야말로 혁명적인 생각이었죠. 문화계에서도 엄청난 인물이 나왔습니다. 혹시 울밑에선 봉선화야 이 노래 아시나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의 슬픔을 달래주었던 노래 봉선화를 작곡한 홍남파 선생이 바로 토홍 출신입니다. 한 시대의 마음을 어루만진 거죠. 이런 남양홍 씨의 저력은 현대까지도 이어집니다.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홍영식, 그리고 우리나라 미술계의 거목이신 홍라이 전 리움 미술관장, 또 유명 정치인인 홍준표 시정도 당홍이고요. 6.25 전쟁 때 피난민을 구한 해군 영웅 홍대선 제독은 통홍 출신입니다. 정말 다방면에서 활약했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깊은 역사를 가진 남양홍 씨.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2015년 통계를 보면요. 두 계파의 인구수 차이가 꽤 큽니다. 당홍이 약 38만 명인데 비해 토홍은 약 3만 명 정도예요. 거의 10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뿌리도 다르고 심지어 인구수도 이렇게나 차이가 나는데 왜 당홍과 토홍은 전통적으로 서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동성동분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이 가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울림이 큽니다. 바로 수백 년 동안 그들 스스로를 그냥 하나의 가족으로 여겨왔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어떻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결국 한 뿌리라는 깊은 믿음과 유대감이 있었던 거죠. 결국 남양홍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한 가문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곧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를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가문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